안녕하세요. 저는 독립구단 TNTFC를 이끌고 있는 단장 김태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독립구단 TNTFC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독립구단이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독립구단이란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학원 축구 졸업 이후에 팀을 찾아가지 못했던가, 혹은 대학 단계에서 이탈을 좀 했던가, 프로세미 단계에서 재계약을 못했던가, 이런 선수들이 다시 모여서 훈련을 하고 상위 리그와 교류를 하면서 다시 그 카테고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바로 독립구단입니다. TNTFC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창단하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창단하게 된 것은 이제 첫 번째 창단은 2000년 4월이었어요. 사실 저도 창단 멤버는 아니고 2001년에 거의 초창기 때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때는 아주 작은, 지금 아주 동네에 흔하게 있는 동네 형 동생으로 모여진 동호회 팀이었고요. 그런 동호회 팀이 조금씩 이제 커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춰진 건데요. 이제 독립구단 형태의 A팀의 구색을 갖춘 거는 정확하게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8년 차. 지금은 이제 독립구단 A팀,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카테고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B팀과 C팀,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팀 자체를 하나의 그 한국 축구 산업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커뮤니티 자체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저희 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A, B, C팀 모두 입단 테스트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A팀의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A팀의 그런 입단 테스트가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아요. 이제 저희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그 과정인데, 보통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저희 같이 훈련을 진행을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선수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도 이 팀에 와서 이 분위기 시스템을 보면서 여기서 훈련을 하면은 본인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 기간 동안 그런 느낌들이랑 감정들을 좀 공유하고, 그게 서로 이제 동의가 됐을 때는 입단이 진행되고요. B팀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B팀과 C팀 둘 다 이제 아마추어긴 한데, B팀이 조금 축구적인 진지함이 있어요.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B팀에는 A팀의 코칭 스텝도 뛰고, 그리고 현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 출신의 비율이 확실히 높고, B팀은 회비가 없습니다. 예, 회비가 없고, 여기는 저희도 이제 선발을 하는 개념이고, 대신에 잘 나와야죠. 주 활동은 보통 주말은 항상 일요일 날 하고, 평일은 격주로 저녁에 이제 훈련 연습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B팀은 사실 좋은 게 이제 A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선수들이 이제 축구 산업 일을 하면서 이제 B팀 활동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그 좋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게 장점이고, C팀은 아예 조금 더 퍼블릭해요. 정말 축구 동호회, 우리가 일요일 날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C팀은 선수 출신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축구를 아주 사랑을 하고 주말에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TNT라는 브랜드 속에서 조금 더 축구적인 규율,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BC 팀은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장님이 시즌 때와 비시즌 때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ABC 팀이 다 지금 KFA 디비전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등록 사이트 조인 KFA에 들어가면은 100명이 넘더라고요. 거의 140명 가까이 저희 ABC에 구성된 전체 인원이 되는데, 좀 뭔가 책임감을 느끼죠. 네, 책임감을 느끼고, 어쨌든 하부리그에서는 TNT라는 클럽이 오래된 역사와 좋은 시스템을 선도해 간다고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뭔가 단순한 팀을 넘어서 저희는 이제 구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단을 이끄는 입장이 되다 보니 저도 생각할 게 많아지고 신경 쓸 게 당연히 많고 책임감도 느끼는데요. 비시즌과 시즌이 이제는 생겼죠. 이제 모든 ABC 카테고리 팀들이 리그를 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실 프로팀의 그런 역할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비시즌 때 이 프로팀들이 프론트단에서 가장 해야 될 것은 다음 시즌에 대한 구상 당연히 들어가겠고, 선수 영입일 텐데, 저희는 사실 선수를 뽑아 쓰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A팀의 경우도 신청에 들어오는 선수들 중에서 저희가 거의 선별을 하는 거지, 어디서 데리고 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B팀, C팀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뭐 프로와 굳이 비슷한 점을 찾자면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다음 시즌을 끌고 나갈 것이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운동장은 어디를 쓸 것이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원 업체들이 조금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그분들과 또 내년에 조건과 그런 계약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유니폼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한 구단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TNT의 가장 큰 장점이 이미 우리는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각자 다 파트가 있고 각 파트에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을 같이 이제 논의하고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게감이 좀 더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중에는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시즌 중에는 B팀과 C팀에는 그동안 그렇게 신경을 못 썼어요. A팀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C팀은 저도 이제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 나가서 일요일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C팀도 이제 지도자가 있는데 저희 뭐 C팀이야 일요일날 즐겁게 운동하면 끝나는 그게 가장 큰 취직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고요. B팀도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어려움은 없었죠. 다만 이제 A팀이 항상 큰 고민거리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니까. 근데 시즌 중에는 저는 코칭 스텝이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뒤에서 잘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단장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또 저희가 상황 때문에 젊지만 유능하고 아주 야망도 있고 꿈도 있는 코칭 스텝들을 저희가 여럿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실제로 과거 저희 팀에서 일을 했던 코칭 스태프들이 지금 또 축구 현장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코칭 스태프들이 여기서 실전 경험을 쌓고 일 잘 해낼 수 있고 편하게 환경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훈련장, 뭐 훈련 장비, 뭐 연습 경기 상대 혹은 이제 선수들의 또 중요한 게 시즌 중이라면 여름 이적 시장이 있으니까 그때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중간다리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TNTFC A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작년 이맘때 조금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축구 시스템 제도가 K리그 1부터 K리그 4까지가 현재까지 전문 선수 5부터 7까지가 이제 동호회로 구분이 되는데 협회 쪽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디비전을 발전해 가고 싶어 하고 그렇다면 이제 K5가 아마추어의 현재 최상단인데 이 K5 리그도 어느 순간은 이제 전문화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과 시선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는 사실 뭐 수회 전부터 제도권에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독립구단 TNT는 제도권 밖의 팀이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디비전은 커 나가는데 우리만 밖에 덩그러니 있고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시대의 흐름이 또 이렇게 흘러가니 그렇다면 5리그에서 선두주자가 돼보자. 그리고 지금 또 K리그도 연령 제도 때문에 항상 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정부 정책이나 교육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학 축구뿐만 아니라 학원 축구도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K5 리그라는 곳이 이 학원 축구와 이 성인 축구로 딱 그 넘어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잘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 팀에 오는 선수들이 대다수 나이대가 19, 20, 21거든요. 과거와 달리. 그 뜻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거나 혹은 대학에서 중간에 이탈하는 선수들인데 뭔가 이제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뭔가 맞지 않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오겠죠. 근데 팀 연령대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오전에 훈련을 하고 오후에 뭐 충분히 축구 외적인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던가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다 보니 뭐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사례들 뭐 해외도 1, 2, 3, 4, 5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K5 리그에 어린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여기서 성장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K5 리그 하면 아마추어 리그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도 K5 리그를 뛰라고 했을 때 좀 선수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직 K5 리그가 그렇게 막 엄청 자리를 잡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가깝게는 이제 불과 수회 전에 K3-4 통합됐을 때 그때도 우려 되게 많았거든요. 내셔널리그와 이제 K3가 통합이 됐을 텐데 근데 지금 2년 만에 아주 경쟁력 있는 리그로 성장을 했고
하향 평준화 될 거라는 생각을 반대로 상향 평준화 됐어요. 근데 이제 K5 리그도 저희가 계속해서 경험을 해본 걸 이제 작년에 좀 테스트를 했던 거고 올해는 본격적인 준비를 좀 실행을 했던 건데 달라요 벌써. 예, 느끼는 체감 자체가 한 해 한 해 구성이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지고 가령 이번 챔피언십에 올라온 다른 지역의 팀들도 보면은 불과 이제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은퇴한 지 뭐 1년도 안 된 선수들이 뛰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수들이 아주 젊은 선수들이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팀에서 과거와 같이 K리그 1, 2를 직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3, 4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럼 단계별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TNT의 지금 가장 핵심은 선수를 이제 상위로 보낼 때 K3-4에 보내는 건데 그럼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 팀에 있는 선수들은 K3-4에 들어가기 위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K3-4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5를 떠야죠. 아주 단순한 논리고 이게 맞고 물론 올해 끌어보니까 팀별 간의 격차가 크긴 해요. 아직은. 근데 이게 아까 뭐 K3-4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또 한번 뭐 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실행해서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엔 또 불 붙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또 다를 거고 후년 다를 거고 처음에는 선수들을 그러니까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을 줬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가령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대학에서 중퇴한 선수들은 지금 성인 커리어에 대한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연말에 어디 테스트를 가서 서류 심사를 낼 때도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K5는 아마추어긴 하지만 성인 리그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리그고 경기 출전 기록이나 혹은 뭐 득점을 많이 했다. 이거는 오히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니까 선수들도 아주 잘 수긍을 했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는 어린 선수들 주축이기 때문에 K3-4랑 연습 경기를 자주 해도 쉽게 못 이겨요. 거의 못 이깁니다. 수준들이 너무 높아져서. 그러면은 저희가 뭐 거의 매주에 한 경기씩은 뛰니까 평일에 그런 팀들이랑 하면 저희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능동적인 경기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적인 부분, 공격으로 나갈 때 혹은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게 미비해져요. 수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주말에 우리가 K5를 뛰면서 K5 리그 수준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훨씬 높으니 때로는 득점이 많이 나는 경기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 득점하는 방법, 골을 넣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 조금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 선수들이 초중고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많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팀이 온 거고 뭐 안 그런 선수도 있겠지만 그 뜻은 뭐냐면은 득점이나 뭔가 축구를 능동적으로 해본 기회가 적었던 거예요. 다 수동적으로 했지 시켜서 했지 수비만 하고 맨날 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이 선수들이 패배의식이 좀 있어서 그게 익숙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젊은 선수들이니까 바뀌어요. 근데 저는 이 디비전을 나가면서 득점도 많이 해보고 자주 이겨보고 그런 것들이 선수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오래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리그 경기들이 있어서 우리도 수당을 걸고 타이틀을 걸고 했었는데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럼 되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경기 끝나고 좋기는 한데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그래서 그날 제가 라커룸 들어가서 이거 다 소리치니까 그때서야 막 와 해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이제 알려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올해 리그 참가한 게 되게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 이곳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또 연령대도 지금 많이 어린 선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들 우리 팀의 선수들이 상처가 있어요. 사연도 있고. 근데 뭐 그게 모든 걸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프로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뭐 그 정도의 정리가 나올 텐데 프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분야든. 근데 정보가 좀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해요. 마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처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프로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온 것까지 인정은 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2단계에서 이제 프로로 넘어가려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에 좀 특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걸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축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기술이 있고 피지컬 체력이 있고 뭐 정신이 있고 뭐 전술적인 능력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쪼개봐야 돼요. 그러니까 TNT 와서 좀
오랜 시간 항상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상처가 있기에 자존심이 센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뭐랄까 이거 뭔가 눈에 밟혀요. 하는 거. 쟤는 저 친구는 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코칭 스텝도 왜 잔소리를 대고 상처가 될까 봐. 근데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몰랐어요. 그런 거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를 모른다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선수들의 연령대가 더 낮아진다는 거는 반대로 더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결국 받아들이는 속도, 그냥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과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라는 것과 여기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 정도까지 온 선수들도 축구를 곧잘 해요. 근데 곧잘만 해서는 프로에 못 가거든요. 꾸준해야 돼요. 10경기를 뛰면은 자기가 잘했던 날의 그런 능력치를 한 8경기 정도 보여주면 가요. 근데 우리 선수들 대부분 10경기 중에 한 4-5경기만 잘해요. 4-5경기는 못하고. 기복이 크다는 거거든요. 기복이 나오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데, 선수들이 자신감 다 있는 거 알고 있고, 근데 그거를 종종 운동장에서 갖고 간직한 채로 들어왔는데 그걸 빼놓고 오죠. 매일매일 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축구 맨날 하는 거 아니니까, 영원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뭔가 24시간 중에서 팀 훈련 2시간 하는데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귀찮을 수도 있는데 훈련은 당연히 100%로 해야 되는 거고, 훈련 외에 나머지 22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진짜 많은 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귀찮더라도 내가 물 한 잔 먹는 거, 밖에서 휴식 하나 취하는 거, 뭐 주말에 노는 거, 놀 수 있죠. 술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런 사소한 것들을 다 축구랑 연관을 시켜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축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게 귀찮다? 그럼 프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좀 더 엄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TNTFC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TNTFC는 지금 하부리그의 구단이고요. 지금 이제 5부, 6부, 7부 시스템에서 하나씩은 팀을 다 갖추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좀 준비를 잘 하고, 또 그때 한국 축구 시스템이 잘 갖춰질 때 저희도 그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면은 K4 리그 구단으로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지금 중기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색깔을 가장 잘 유지를 하면서 프로 축구와 아마추어 축구의 연결고리가 되는 팀이 되고 싶어요. 그로 인해서 이 젊은 선수들은 그때 만약에 우리가 로드맵대로 잘 돼서 K4 팀이 있다면 거기서 잘 인큐베이팅 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해외든 뭐 상위 리그 올라가면 되고, 동호회 카테고리는 지금과 같이 이제 우리 디비전 하부리그 B팀, C팀처럼 뛰면서 여기서 또 이제 좋은 활동들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좀 더 튼튼해지고 그런 역할이 되면은 아주 좋겠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인 김태룡으로서의 개인적인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축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항상 고민도 하게 되고, 요즘에는 스스로 나는 진짜 축구인인가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 3-4년 동안 이제 축구 산업 쪽에서 일을 좀 깊게 하면서 시야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글쎄요, 뭐 목표가 뭘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고 우리 팀 잘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이나 그런 비즈니스하고 또 같이 잘 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파트가 달라도 축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재밌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항상 생각은 들고요. 프로축구연맹의 한웅수 부총재님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좋은 용기를 주세요. 근데 얼마 전에 뵀을 때도 격려차 하신 말씀이, 본인께서 1980년대 초반에 K리그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제 FC서울의 전신인 LG에서 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아무도 안 가던, 그러니까 안 가봤던 길이었다. 개척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에서 축구인 김태룡이라는 가는 길이 약간 그 아무도 안 가본 길 같다. 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셨는데 그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